안녕하세요. 후한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는 오늘따라 유난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연말 결산 시즌은 숨쉴 틈 없이 돌아갔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겨우 퇴근 시간을 맞춘 서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인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댁의 제삿날이었지만 사실 서유는 제사보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기름 냄새보다 더 진하게 풍겨온 것은 바로 막내 시누이 지영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청첩장 샘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왔어요? 나 진짜 대박이지. 준호 오빠네 집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지영은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맞춘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우기 바빴죠. 서윤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박 여사는 전을 붙이다 말고 서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보냅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요구와 욕심이 서려 있어 서윤의 마음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의 예비 남편인 준호는 중견 기업의 외동아들로 지영에게는 과분할 정도의 배경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머마, 지영이가 시집을 잘 가게 됐으니 우리 집안 경사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박 여사는 쟁반에 담긴 전을 정리하며 넌지시 운을 뗐습니다. 서유는 대답 대신 묵묵히 나무를 묻히며 박 여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서울 신축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이야기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모은 돈은 단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벌써 수십억 대의 아파트의 주인이 된 양 굴었죠. 박 여사는 서윤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영이가 서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쪽 집안 체면도 있고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되잖니? 그래서 네 남편이랑 상의해서 너희 적금 2억 원을 지영이 중도금으로 보태주기로 했다. 서유는 손에 든 나물바구니를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2억 원은 서윤과 남편 진우 씨가 5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자기 주머니 속 돈을 꺼내쓰듯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지영이 부엌으로 다가와 서윤의 팔을 흔들며 애교 섞인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언니, 오빠는 벌써 알았다고 했어. 우리 집안에서 나만 잘 되면 오빠랑 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 서울 아파트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는다는데 그게 다 가족 재산이지 뭐겠어. 서유는 지영의 해맑은 무개념 발언에 머리가 지릿하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정말 동의했는지 의문이었지만 평소 어머니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못하는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했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타들어가는 속을 감추며 차분하게 박 여사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가 내년에 이사 가려고 준비한 전세 보증금이에요. 갑자기 2억이라는 큰 돈을 지영이한테 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윤의 조용한 반박에
부엌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뒤집개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지영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평화롭던 제삿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슴을 치며 서윤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진짜 아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 정도도 못 해주니? 지영이가 남이냐? 네 시동생이야.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금 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벽을 보고 소리치는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분에 겨워 씩씩거렸고 지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서윤의 뒷모습에 대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초조하게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 얘기 들었지?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진우 씨의 변명 섞인 목소리는 서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은 서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만만한 며느리로 남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시댁이 그동안 받아간 돈과 시누이의 낭비벽을 증명할 수치들이 회계장부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각종 경조사비, 생활비, 시누이의 뒷바라지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예의를 저버리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자신 또한 논리와 팩트로 맞서야 한다고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지영의 화려한 결혼식 꿈이 서윤의 냉철한 계산서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서윤의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서윤은 모처럼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친 벨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누이 지영, 그리고 예비신랑 준호 씨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주인이라도 된 양 거실로 들이닥쳐 집안 곳곳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박 여사는 거실 커튼을 젖히며 채광을 확인하더니 지영에게 이 정도면 신혼 분위기 내기 딱 좋지 않냐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며 차를 내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애당초 차 한 잔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안방문을 벌컥 열고 침대 크기와 북박이장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 방 채광 진짜 좋네요. 우리 준호 오빠가 잠자리에 예민한데 여기면 딱 좋겠어요. 지영은 제 집 안방을 구경하듯 침대에 걸쳐 앉아 화장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준호 씨는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지영의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집 구조가 잘 빠졌다며 동조하는 눈치였죠. 서윤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빛이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박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 옆에 앉아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2억 원을 당장 내놓지 못하겠다면 지영이 부부가 서울에 집을 구할 때까지 이 집 안방을 내주라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어머마, 네 시동생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집 알아보러 다니기도 힘들잖니? 일단 여기서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가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듯 당당했습니다. 지영은 안방에서 나와 서윤 옆으로 오더니 옷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을 오빠랑 언니가 쓰면 되지 않냐며 쐐기를 박았죠. 서윤은 이들의 발언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침략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평소에도 부모님 카드로 백화점 실적을 채울 만큼 돈을 펑펑 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누이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오빠 부부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려 드는 상황에 서윤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에요. 시누이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들어와 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서윤이 단순하게 선을 긋자 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 팔걸이를 내리치며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정이 없고 이기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준호 씨는 옆에서 난처한 척하며 지영이가 이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요. 라는 무책임한 말로 서윤의 화를 돋궜습니다. 지영은 한술 더 떠서 오빠가 이 집 살 때 부모님 도움 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냐며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시댁에서 보탠 돈은 단 1원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시누이 지영의 대학, 대학원 등록금과 유학 비용을 대느라 시댁 가게가 휘청거릴 때 서윤 부부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화장대 위에 놓인 지영의 명품 지갑 속에서 흘러나온 영수증 조각을 보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영은 조금 전까지도 백화점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세트로 구매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남의 집 안방까지 탐내는 신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서윤은 차분하게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을 멋대로 방문하지 마십시오. 서윤의 서슬퍼런 기세에 박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지영은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지영은 언니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라며 준호 씨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박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퇴장했죠.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들은 서윤을 가족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빼쓰는 현금 인출기이자 숙박시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이 괴물 같은 탐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보안 업체에 전화를 걸어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지영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아는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빛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보다 더 날카롭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상식의 선을 넘었다면 자신 또한 상식 밖의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의 반격은 단순히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시댁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 뽑는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홀로 앉아 시댁 식구들이 휩쓸고 간 흔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영이 마음대로 열어젖혔던 안방 문과 들춰진 붙박이장이 마치 침범당한 서윤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고 그동안 시댁에 지원했던 내역을 담은 엑셀 파일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내준 생활비와 시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지영의 카드값을 메꿔주느라 들어간 돈이 줄잡아 억대였습니다. 서유는 차가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지긋지긋한 지원의 굴레를 끊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시댁의 모렴치보다 남편 진우 씨의 애매한 태도였죠. 퇴근하고 돌아온 진우 씨는 집안의 감도는 냉랭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자 진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노망나신 것 같다며 서윤을 달래려 했지만 결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영이가 막내라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이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는 비겁한 타협안을 내놓았죠. 서윤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새삼 깨달으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진우 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과 우리 노후를 갉아먹는 건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할게요. 서윤의 단호한 선언에 진우 씨는 당황하며 화를 냈고 두 사람은 결혼 후 가장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진우 씨는 결국은 부모님을 버리라는 거냐며 소리를 높였고 서윤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진우 씨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고 서윤은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을 굳혔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친정 엄마로부터 울먹이는 목소리에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의 친정에 전화를 걸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누이의 앞길을 막느냐며 한바탕 난리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사돈에게까지 예의를 저버린 박 여사의 행동은 서윤에게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당장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하려 했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지영의 SNS를 뒤져 지영이 예비 신랑 준호 씨에게 자신을 재력과 오빠를 둔 금수저로 포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영은 서윤 부부의 집 사진을 마치 자기 집인 양 올리고 서윤의 명품 구두를 신고 찍은 사진을 게시해 두었죠. 준호 씨는 그 게시물마다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기대하는 댓글을 달며 지영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거짓과 탐욕의 연결고리를 한꺼번에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지영이 부모님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준호 씨의 집안이 겉으로는 중견기업이라 하지만 실상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정황도 포착했죠. 서윤은 이제 단순한 거절이 아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패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여전히 본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윤은 전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그동안 시댁에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 소송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윤이 꼼꼼히 챙겨둔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들이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서윤의 움직임을 꿈에도 모른 채 SNS에 독한 새언니 때문에 내 결혼이 망가진다는 저격글을 올렸죠. 서윤은 이를 하나하나 캡처해 두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는 서윤의 회사 정문 앞에 나타나 또다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서윤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켜며 박 여사의 모든 폭언을 기록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의 발 밑에서 빌빌거릴 줄 알았겠지만 서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박 여사에게 조용히 다가가 시누이가 부모님 몰래 손댄 돈의 액수를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더 하시면 지영이 결혼식장에 제가 이 서류를 들고 나타날 거예요. 선택은 어머니가 하세요. 서윤의 냉정한 경고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서윤은 상견례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지영의 허황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날이자 서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서윤은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가장 세련되고 위험 있는 정장을 한 벌 구매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고르듯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서윤이 회사에서 한창 회의에 집중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수십 개의 알람이 울려댔습니다. 집 앞 현관에 설치된 스마트 초인종이 거듭되는 움직임을 감지하여 서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었죠. 화면을 확인한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커다란 이삿짐 박스 수십 개를 복도 가득 쌓아두고 사설 업체 직원들과 함께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보조키 열쇠공을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고 지영은 기어코 이 집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죠. 서윤은 즉시 회의실을 나와 보안업체와 경찰에 무단 침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언니, 왜 번호 바꿨어? 빨리 문 안 열어? 나 오늘부터 여기 살기로 엄마랑 다 얘기 끝났단 말이야. 지영은 도어락이 열리지 않자 히스테릭하게 문을 발로 차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그 짐을 치우지 않으면 전부 폐기 처분하겠다고 경고를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퀵서비스 업체는 서윤의 지시대로 복도에 쌓인 지영의 짐들을 그대로 실어 시댁 본가로 보내버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무단 침입의 위험성을 경고하자 박 여사와 길바닥에 드러누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며 통곡했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이 나쁘끄러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지영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경찰에게 대들었습니다. 서윤은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가 현장의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서윤 곁에 선 보안 요원들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명품 가방들이
퀵트럭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서윤은 그 모습이 가련하기보다 가증스러웠습니다. 서윤은 경찰관에게 소음 공해와 주거 침입 미수로 사건 접수를 요청하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식이 부모 집에 오는 게 무슨 죄냐고 항변했지만 이 집은 법적으로 서윤의 단독 명의이거나 공동 명의라는 사실 앞에 입을 다물어야 했죠. 그날 저녁 퇴근한 진우 씨는 집 앞 복도에 남은 이삿짐 잔해와 경찰 출동 흔적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은 남편에게 오늘 촬영된 홈캠 영상을 보여주며 더 이상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머니인데 경찰까지 부른 건 너무했다며 서윤을 탓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그 유약한 태도가 지금의 괴물 같은 시댁 식구들을 만들었음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와 시댁 채무 변제 청구서를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편에 서겠다면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나는 내 인생을 이런 몰상식에 낭비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서윤의 강경한 태도에 진우 씨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시댁으로 반송된 짐 더미 속에서 박 여사와 지영은 서윤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영이 예비 신랑 준호 씨에게 숨기고 있는 사금융 대출 내역과 과거 남성 관계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 일부가 들어있었죠. 지영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구겨버렸지만 서윤이 쥐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나게 된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은 다음날 준호 씨를 만나 서윤을 악독한 마녀로 몰아가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이미 서윤이 보낸 익명의 메일을 통해 지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빚 잔치를 의심하기 시작한 상태였죠. 준호 씨는 지영에게 결혼 전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지영은 당황하며 화제를 돌리기 급급했습니다. 서윤은 이들의 심리적 균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다음 단계인 상견례 판을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수단이 이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며 친척들에게 서윤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지만 서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단톡방에 그동안 자신이 지출했던 모든 내역서와 박 여사가 보낸 협박 문자들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단 1원이라도 요구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서윤은 방을 나갔죠. 친척들은 서윤이 그동안 해온 엄청난 지원 규모를 보고 박 여사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박 여사는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서윤은 이제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았으며 오직 이성적인 판단으로 적들을 무너뜨릴 테러를 차단해 나갔습니다. 서윤은 상견례 장소인 호텔 한정식집의 예약을 확인하고 그날 입을 옷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지영이 꿈꾸는 서울 아파트 안주인이라는 신기루가 상견례 상 위에서 어떻게 증발할지 상상했습니다. 진우 씨는 결국 서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본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아내의 처분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지영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상견례 날 서윤에게 억지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며 박 여사와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이미 서윤에 의해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완벽한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인 상견례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오후, 서윤은 지영의 예비신랑 준호 씨로부터 조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는 지영이 말한 오빠 내의 2억 원 지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고, 서윤은 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죠. 서윤은 감정을 섞지 않고 지영의 현재 통장 잔고와 대출 현황, 그리고 그동안 본인 부부가 지불했던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지영이 자신에게 말했던 자산 규모와 서윤이 내민 자료 사이에 엄청난 괴리에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준호 씨에게 지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모든 빚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 차분하게 조언했죠. 준호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그는 지영이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상견례에서 서윤을 압박해 기어코 돈을 받아낼 마지막 작전을 지영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돈댁 앞에서 서윤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2억 원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려 계획했죠. 박 여사는 지영에게 사돈댁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면 서윤이가 입을 못 댈 것이다 라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지영은 이미 서울 신축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검색하며 승리감에 젖어 명품 구두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준호 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징조를 애써 무시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빠 진우 씨가 결국은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서윤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서윤은 상견례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남편 진우 씨의 넥타이를 직접 매주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 상견례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절대로 자신을 말리지 말고 오직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지시였죠. 진우 씨는 며칠 사이 부쩍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단호한 기세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서윤은 가방 속에 정성스럽게 재본된 엑셀 보고서와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며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비즈니스 전문가처럼 냉철한 아우라를 뿜어댔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화려하게 입은 박 여사와 지영이 승전보를 기다리는 장군처럼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을 보자마자 귓속말로 오늘 허튼 소리 하면 평생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라며 마지막까지 협박을 가했습니다. 서윤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뜻대로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죠. 지영은 준호 씨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준호 씨는 평소와 달리 싸늘한 눈빛으로 지영의 손을 슬쩍 피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은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아들의 결혼을 통해 집안의 격을 높이려는 욕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윤은 식사가 나오기 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폭풍전의 고요를 즐겼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미래가 달린 이 자리가 평생의 영광이 될지 비극의 무덤이 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들 자랑과 함께 지영의 신혼집 이야기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 부모를 향해 우리 아들 내외가 동생을 끔찍히 아껴서 서울 아파트 중도금을 흔쾌히 맡아줬다며 거짓말을 시작했죠. 상대 측 부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교육을 잘 시킨 집안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영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서윤을 향해 거만한 눈빛을 보냈고 박 여사는 서윤에게 확답을 요구하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 여러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서윤이 준비한 진실의 시간이 상견례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호텔 한정식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윤이 꺼내놓은 하얀 봉투들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이 드디어 2억 원짜리 수표라도 꺼낸 줄 알고 입가에 감출 수 없는 미소를 띄었죠. 지영 또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준호 씨의 부모님께 저희 언니가 통이 정말 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들뜬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정중하게 한 장씩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김지영 씨의 결혼 지원금 및 가계의 채무 정산 보고서라며 아주 차가운 문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의 내용을 훑어내려가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2억 원에 대해 저희 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격양되지 않았으나 넓은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힘이 있고 명확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지영이 지난 5년간 서윤 부부에게 빌려간 현금 내역과 카드 결제 대납 내역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명품 가방 구매, 해외여행 경비, 심지어 지영의 사금융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준 내역까지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는 서류를 넘길수록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지영을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하며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서윤은 미리 준비한 여분의 복사본을 조용히 다시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며 서윤의 팔을 붙잡으며 네가 미쳤느냐고 귓속말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서윤은 박 여사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시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1억 8천만 원의 용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돈은 박 여사가 생활비로 쓴 것이 아니라 지영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뒷바라지라는 데 모두 탕진된 돈이었죠. 서윤은 준호 씨 부모님께 이 집안의 경제권이 이미 파탄난 상태이며 2억 원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지영이 그동안 가져간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먼저 상환해야 2억 원을 논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준호 씨의 어머니는 자산가 집안이라더니 이게 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며 언니가 나를 시기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지영이 준호 씨에게 자신의 자산이라고 속였던 명품 가방들의 렌털 계약서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준호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부모님은 사기 결혼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세였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고 박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서윤은 남편 진우 씨를 바라보았고 진우 씨는 아내의 철저한 준비 앞에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견례장은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아닌
지영의 허영과 박 여사의 탐욕이 발가 벗겨지는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까지 준호 씨 부모님께 결혼은 진실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영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 신축 아파트의 꿈은 그 순간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우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은 서윤이 내민 서류를 테이블에 내팽개치며 노골적인 멸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진우 씨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동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여사는 사돈댁의 눈치를 보며 애들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죠. 하지만 준호 씨의 아버지는 우리 집안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준호 씨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으나 준호 씨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방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더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지영 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오빠네 집 안방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녹취 파일입니다. 서윤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영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녹취 속 지영은 돈 안 내놓으면 나 언니 회사 가서 다 망신 줄 거니까 각오해! 라며 서슬퍼런 악담을 쏟아내고 있었죠. 준호 씨 부모님은 교양 있는 척했었던 예비 며느리의 실체에 경악하며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여사는 녹음기 소리를 끄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서윤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냉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는 식사 비용이라며 만원권 몇 장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퇴장했습니다. 지영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이름을 불렀지만 준호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빠져나갔죠. 텅 빈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 여사와 넋이 나간 지영, 그리고 서윤 부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분에 못 이겨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서윤에게 뿌리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옆으로 피해 그 물컵을 맞지 않았죠. 어머니, 방금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여기 호텔 CCTV와 제 녹음기가 모두 증명해 줄 거예요. 서윤의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경고에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모든 꿈이 사라진 것을 서윤 탓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서윤은 헝클어진 옷가지를 정리하고 남편 진우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는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진우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한 번 훑어보더니 서윤의 손을 잡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복도를 걷는 서윤의 구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단단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서윤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가슴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뒤늦게 달려나와 오빠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로비 바닥에 볼품없이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며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족쇄가 비로소 풀렸음을 확신했습니다.
상견례가 파행으로 끝난 다음 날, 지영은 준호 씨로부터 단호한 파혼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준호 씨 측 집안에서는 그동안 예물과 예단 명목으로 오간 비용은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지영은 미친 듯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갔으나 돌아온 것은 준호 씨 측 변호사가 보낸 접근 금지 경고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윤의 집으로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도어락 번호를 바꾸고 보안 업체를 호출하여 박 여사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는 복도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지만 진우 씨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거실 식탁에 앉아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생활비를 보전해주고 지영의 사금융 빚을 대신 갚아준 돈은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죠. 서윤은 차분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이 소송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적 심판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와 지영의 손에는 서윤이 보낸 정식 소장이 배달되었고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2억 8천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 서슬퍼런 법률 용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저지른 허영의 대가가 이토록 무거운 숫자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친척들에게 연락해 서윤을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세우며 도움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서윤이 이미 친척 단톡방에 공개한 지영의 사치 내역과 박 여사의 협박 음성 때문에 모두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오히려 친척들은 어떻게 아들 내외를 그렇게 등쳐먹을 수 있느냐며 박 여사를 비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지영은 파혼의 충격과 빚 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밤 술로 시간을 보냈고 박 여사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박 여사는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영의 뒷바라지를 해왔기에 이제는 집조차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반격 앞에 시댁이라는 이름에 견고했던 가짜 왕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서윤에게 시댁 식구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전해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스스로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마음을 모질게 먹었습니다. 서윤은 법원에 시댁 명의의 빌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완료했고 법원은 서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영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서윤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서윤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지영씨,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내 안방을 탐냈죠. 이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차례예요. 서윤의 짧고 명확한 거절은 지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지영은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시댁 빌라 대문에 붙던 날, 박 여사는 대성통곡을 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 여사의 유세와 지영의 아나무인 태도에 질렸던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외면할 뿐이었죠. 서윤은 변호사를 통해 시댁에 최후 통보를 보냈고 빌라는 결국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아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평생 아들 내외를 쥐어짜고 호의호식할 줄 알았던 박 여사는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과 구두들이 압류물 표식인 빨간 딱지가 붙인 채 실려 나가는 것을 보며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과시하며 올렸던 화려한 물건들은 이제 그녀의 빚을 갚기 위한 중고 물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경매 낙찰금에서 그동안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정당하게 배당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회수했습니다. 회수된 돈은 시댁의 간섭 때문에 미뤄왔던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서윤 부부의 새 보금자리를 위해 재배치되었죠. 박 여사와 지영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경기도 외곽의 낡고 좁은 보증금 저렴한 원룸으로 쫓기듯 이사했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꿈꾸며 오빠네 안방까지 넘보던 지영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좁은 방 한 칸에 짐을 풀며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시댁 식구들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완벽한 타인으로 남기 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진우 씨는 시댁의 몰락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서윤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요구가 사랑이 아닌 착취였음을 인정하고 아내인 서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장의 역할임을 깨달았죠. 지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박 여사는 무릎이 아프다며 드러누워 지영에게 돈을 가져오라 악을 썼고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매일같이 머리채를 잡으며 싸웠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소식을 건너 건너 전해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시댁이라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은 완벽하게 박멸되었으며 서윤의 앞날에는 오직 평온한 자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새로 이사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련한 이 집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윤 부부의 땀과 정성이 온전히 녹아있는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거실에서 퇴근 후 앞치마를 두르고 서윤을 위해 손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동안 시댁의 억지 논리에 휘둘려 위축되었던 진우 씨는 이제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며 시댁으로부터 회수한 이 자금이 친정 부모님의 건강검진비와 노후 자금으로 알뜰하게 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부당한 착취가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건강한 사랑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상가 골목에서는 지영이 헝클어진 머리를 질끗 묶은 채 식당 배달 가방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서울 아파트를 논하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거친 물일의 흔적과 짙은 고단함만이 남아있었죠. 원룸으로 돌아오면 지영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약값이 없다며 바닥을 두드리는 박 여사의 날카로운 잔소리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아들 진우 씨가 자신을 찾아와 거액을 내놓는 헛된 망상에 빠져 매일 창밖만 내다보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SNS를 탈퇴하기 직전 우연히 보게 된 서윤의 평화로운 여행 사진을 떠올리며 자신이 발로 찼던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와 어긋난 인연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 감당해야 할 빚 잔치였습니다. 서유는 휴대전화에 뜬 알 수 없는 번호의 연락을 확인하지도 않고 조용히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박 여사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보낸 구걸 섞인 문자 메시지였지만 서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죠. 그녀는 베란다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라는 구실로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아님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이성적으로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되찾은 서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마주하며 비로소 완성된 진정한 우리 집의 온기를 만끽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는 서윤에게는 달콤한 보상으로, 탐욕에 눈멀었던 이들에게는 쓰디쓴 교훈으로 남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